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2014년 3회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절충식 구조에서 지붕보와 처마돌이 연결을 위한 보강철물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제가 예제로 보여드린 건 왕대공 지붕틀에 더 가까운 건데요. 지금 처마돌이는 보통 가로로 진행하는 도리, 이렇게 옆으로 진행하는 거, 그리고 보통 밑으로는 깔돌이가 깔려 있는데 절충식 구조에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기에서 지붕보는 이렇게 가로로 가는 평보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보강철물은 여기 중간에 처마돌이와 보를 지나서 깔돌이까지 연결되는 주걱볼트, 끝부분이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주걱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채광만을 목적으로 해요. 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밀폐된 창, 붙박이 창. 3번 건물의 하부 전체 또는 지하철 전체를 온통 다 기초, 온통 기초. 4번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에 철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는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기둥과 보, 하중 발생, 받치고 있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인장력이 발생을 하는데 힘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 이 단부입니다. 여기에는 느끈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전단력에 저항을 하고요. 중앙부는 성기게, 느슨하게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번에 보시면 단부보다 중앙부에서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본인이 읽어보시다가도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요. 보와 기둥 대신 슬라브와 벽이 일체가 되도록 하는 구조. 제가 지금 옆에다가 플랫 슬래브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보가 없이 슬라브와 기둥을 보강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벽식 구조가 이 문제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보도 없고 기둥도 없어요. 근데 플랫 슬래브는 보만 없고 기둥은 있습니다. 요게 좀 많이 헷갈리실까봐 이 문제가 나오면 자꾸 2번을 찍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플랫 슬래브는 기둥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플랫 슬래브의 특징 중에서 기둥을 보강할 때 기둥의 머리를 좀 키워주고 그 위에 판을 대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둥이 없다는 말을 좀 키워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벽식 구조입니다. 자, 6번 송풍에 의한 내압으로 외기압보다 약간 높은 압력을 주고 지금 공기를 안에 채운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송풍에 의해서 바람을 불어서 그 막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공기를 집어넣는 것이고요. 지금 요거는 뭐 결국에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정답은 막구조밖에 없겠죠. 자, 7번 꺾인 지붕의 평면 모양은 옆에 꺾인 지붕이 있죠. 위에서 봤을 때 이 선, 이 선, 이 선, 그리고 이 선, 이 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죠. 자, 8번 압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 시스템이에요. 현수 구조는 이렇게 매달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수 구조라고 하면 쉽겠는데 여기는 지금 케이블 구조라고 나왔죠. 이렇게 케이블로 매달아진 것이 현수 구조고요. 이것은 당기는 힘만 저항하는 거지 케이블 특징상 이걸 만약에 눌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압축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구식 구조는 나무나 철처럼 가늘고 긴 부재를 이렇게 짜맞춘 형태입니다. 여기는 홈을 파서 끼울 수도 있고 용접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옳은 것은 2번이죠. 목재, 강재 등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만드는 구조. 자, 10번.
주로 철제 또는 금속 거푸집에 사용되는 철물로서 지주를 제거하지 않고 슬래브 거푸집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일단 답은 드롭헤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철제 또는 금속재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유로폼, 이것도 금속재 거푸집일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 거푸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그 지주라고 하는 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세로로 받쳐주고 있는 동바리 또는 서포트라고 보고요. 우리가 바닥 슬래브를 이렇게 거푸집 공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순서를 봤을 때 동바리를 대고요. 그 위에 이렇게 철제 같은 걸로 한번 잡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멍에 같은 것들을 깔고 이렇게 바닥 거푸집판을 댈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철근 배근하고요.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콘크리트. 자, 이제 콘크리트가 굳는 동안 원래 우리 그냥 드롭 헤드가 없다면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이 거푸집을 받쳐주는 동바리를 완전 해체를 하게 되고요. 해체하고 그 다음에 바닥 위에 받치고 있던 것들을 다 떼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순서가 다른 게 이 동바리 위에 나사나 볼트처럼 이렇게 길이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덜 굳었을 때도 이것을 길이를 약간 줄일 수가 있어요. 길이를 줄인다는 것은 요만큼씩 볼트를 풀어서 내려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동바리, 그러니까 서포트는 두고, 여기서는 지주라고 했죠. 서포트는 두고 여기 밑에 헤드만 제거하는 거예요. 요 부분, 합판 밑에 있는 부분요. 요것만 제거하고 다시 길이를 좀 맞춰서 살짝 다시 받칩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다시 해서 이렇게 받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한꺼번에 해체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굳이 왜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용어 자체를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블록조의 테두리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테두리보가 뭔가 보시면 조적 벽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 가지 횡력이라던가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보 설치를 해주면 일단 여기 벽돌에 바로 작용하는 하중도 분산을 하고요. 벽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좀 흔들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2번에 보시면 테두리보의 너비는 보통 금인 내력벽보다는 작은 거 아니고요. 크거나 같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게. 우리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도 우리 벽체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벽체보다 작아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구조가 되겠죠. 테두리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력벽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내력벽보다 작아버리면 이 폭이 작아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구조가 될 겁니다. 자, 12번 목조 왕대공 지붕틀에서 압축력과 휜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부재는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시읒자 보고요. 일단 시읒자 형태는 압축력을 많이 받는 거죠. 아치 형태나 압축력이 강해요. 동시에 휘는 힘도 얘가 보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재 중에서 단면 크기가 가장 크다. 이것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목구조에서 토대와 기둥의 맞춤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일단 토대라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진행하는 아이고요. 이 위에 벽체나 기둥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이 밑에 이제 목조로 된 기둥을 넣는다고 칠게요. 아, 이건 밑에 기초구나. 이거는 기초고요. 기초고 이 위에 이제 목조로 된 기둥을 놓는다고 칠게요. 자, 근데 이거를 붙이는데 이렇게 편편하게 붙여버리면 두 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못을 박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있는 기둥에서 튀어나온 홈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토대에는 들어간
쏙 들어간 부분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끼우는 방식인데요. 장부 맞춤이고요. 토대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해서 박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난간벽 또는 부란 또는 박공벽 위에 덮은 돌로써 빗물막이와 난간 동자의 목적 이외에 장식도 경합니다. 일단 난간 위에 이렇게 좀 크게 된 돌, 이 돌은 두겁돌이라고 불러요. 또는 두겁대. 자, 그래서 정답은 두겁돌이고요. 난간 위에 붙는 거는 대부분 두겁대 또는 두겁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H형강, 판보 또는 레티스보 등에서 보의 단면 상하에 이렇게 날개처럼 내민 부분 플랜지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F로 표시가 되고 이 부분이 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플랜지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상대적으로 얇고 길이가 긴 짧은 부재를 상하 그리고 경사 연결해서 장스팬의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는 일단 장스팬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죠. 그게 좀 먼 거라고 보시고 스팬이 15m를 넘어갈 경우 또는 보의 춤이 1m 이상 될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보의 춤이라는 것이 이 기둥 사이의 거리, 이 스팬의 10분의 1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보통 보의 춤이 1m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10m쯤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이제 잡아주는 게 이렇게 속이 뻥뻥 빈 삼각형 또는 직선 이렇게 만들어주는 트러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목조벽체에서 수평력이 견디게 하는 가장 안정적인 것은 가세. 자, 멍해 장선 동바리는 우리 마비에서 나오는 용어죠. 자, 18번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벽돌을 쌓다가 내쌓는 거죠. 조금씩 한 켜씩 8분의 1비 그리고 두 개를 겹쳐서 나올 때는 이 거리가 4분의 1비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최종 원래 거리에서 끝까지는 2.0b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19번 강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철골 구조의 종류죠. 일단 내구적인 거는 맞을 수 있는데 불에 약합니다. 내화적이다. 일단 아니죠. 아니고요. 좌굴 광합성 있고요. 가볍고요. 장스팬 구조에 적당합니다. 자, 20번입니다. 모임 지붕, 합각 지붕 등 측면에서 동자주를 세우기 위하여 서마도리와 지붕보에 걸쳐댄 볼을 뭐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교재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는 도리와 도리 사이 거기에 이렇게 좀 꼬부라진 모양, 쏙꼬리 모양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미량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는 건축 재료 문제인데요.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생석회와 규사를 혼합하여 이렇게 양성하고 여기다가 기포제, 대표적으로 AE제 넣은 것은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ALC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비열에 대한 설명 그대로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3번 공동의 대형 제품 속이 비어 있다는 말이겠죠. 속이 비어 있고요. 대형 점토 제품 주로 장식용 그리고 흡음 효과 없습니다. 까지 얘기를 했던 테라코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4번 다음 수중 중 침엽수가 아닌 것은 침엽수, 침모양 대표적으로 소나무 뭐 이런 거죠. 단풍나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파리가 이렇게 넓적한 화렵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실리카 시멘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실리카 시멘트는 뭐 고로 시멘트 또는 뭐 포촐란 이런 것들랑 좀 비슷하게 초기 강도는 낮고 장기 강도는 높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초기 강도가 낮다는 것은 수축 균열이 적다는 말이고요. 그로 인해서 좀 크랙이 작아지고 틈이 작아져요. 그래서 화학적 저항성 괜찮습니다. 틀린 답으로 보시면 초기 강도는 낮고 장기 강도는 높고 초기 강도가 낮기 때문에 긴급공사용 적합하지 않습니다. 긴급공사용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점토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점토를 만들 때는 원료를 배합을 하고요. 그 다음 반죽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이 흙이 괜찮은 흙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원료를 배합하고요. 그 다음에 반죽하겠죠. 그런 다음에 모양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말리고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목재 방부제 중에서 수용성 방부제입니다. 일단 크레오조트 냄새가 많이 나는 거, 그리고 색깔 진한 거, 콜타르도 좀 진한 거죠. 그리고 PCP는 페놀계 투명한 거. 요거 셋 다 기름성이고요. 요것만 용액이죠. 물에 녹이는 거. 수용성. 자, 28번. 목재의 섬유 평행 방향 강도 중 가장 약한 것은 입니다. 자, 목재가 뭐 이렇게 좀 작게는 잘 안 하겠지만 이렇게 섬유의 평행한 방향, 이렇게 길이 방향 쪽으로 있을 때 힘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바로 잘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전단력에 대한 것이 가장 약하고요. 일단 섬유 방향에는 인장력이 제일 좋죠. 당기는 힘 가장 세고요. 가장 약한 것은 전단 강도. 자, 29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탄소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철에 미치는 영향. 일단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철의 경도나 강도 그리고 용접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연신율은 잘 펴지고 잘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0번 위장 재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미장 재료는 단일 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복합 재료로 쓰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석고를 첨가해서 좀 이렇게 속도를 늦추거나 그로 인해서 크랙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1번 구조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입니다. 재질이 균일해야 되고 강도가 커야 되죠. 가공도 쉬운 게 좋습니다. 근데 탄력성이 있고 구조 재료인데 탄력성 크게 필요 없겠죠. 그리고 자중이 커야 한다. 자체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2층을 이렇게 지었는데 2층이 너무 무겁다면 1층에 영향을 좀 줄 겁니다. 그리고 탄력성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탄력이 너무 심하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탄력이 있고는 좀 별로다라고 보겠습니다. 32번 기건 상태의 함수율. 기건 상태는 공기 중에 건조를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수분 때문에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저장 방법 중 틀린 것은 시멘트 창고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채광과 공기순환 왠지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래서 개구부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게 되면은 창고 안에 수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통풍이 안 되게 창은 최소화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다음 도료 중 안료는 색상을 내는 그런 역할도 하죠.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데요. 일단 유성 바니쉬 요거는 합성 재료고 천연으로 봤을 때는 니스인데요. 목재에 칠하는 거다 보니까 투명한 것이 좀 좋습니다.
안료를 섞을 수는 있지만 바니쉬는 섞기 전 상태입니다. 안료를 섞고 나면은 니스에 안료를 섞으면 에나멜 페인트가 되죠. 정답은 4번. 35번 금속의 부식 방지법.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부분적인 녹은 나중에 두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처리할 것. 자, 그리고 똑같은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상이한 금속은 접촉하지 말 것. 부식을 극대화시켜요. 접촉하지 말 것. 정답은 3번. 요거는 맞는 말, 이건 틀린 말. 자, 36번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 시멘트 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7번 블로운 아스팔트, 블론 또는 블로운 영어니까 비슷한 말이죠.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희석한 흑갈색 액체로서 콘크리트 모르타르 바탕, 아스팔트 방수층 또는 아스팔트 타일 붙이기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액체고요. 희석한 액체고 첫 번째로 뽐칠하는 아이고요.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면 제일 먼저 맨 처음 바탕에 라는 말이 나왔을 건데 요런 걸 하기 전에 또는 요렇게 바탕에 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라고 보시고요. 요런 건 확실히 아니죠. 자, 38번 합성수지 재료는 어떤 물질에서 얻는가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죽이나 유리는 확실히 아니고요.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만드는 것이 합성수지 재료예요. 근데 고무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9번 수장용 금속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일단 줄눈대 계단 끝에 대어 미끄럼 방지. 이건 줄눈대가 아니라 논슬립. 미끄럼 방지. 여기 논슬립이 나오네요. 논슬립은 여기 있는데 일단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비드는 벽이나 기둥 모서리, 코너에 미장 발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정답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코너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아웃코너에다가 미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매끈하게 잘 나오는데요. 여기는 튀어나와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니은자 또는 기역자의 부재를 대고 여기다가 미장을 하면 좀 편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벨은 목재의 전단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이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0번 목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목재는 일단 내화성 별로죠. 다른 거에 비해서라는 말이고요. 재질과 강도는 자연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강도가 좀 단단하다가 옹이가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외관이 아름답고 감촉이 좋다. 정답이죠. 그리고 함수율에 따라서 물을 먹으면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것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건축 계획 문제니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제도 순서도 본인이 제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지금 오토캐드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축척은 마지막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수기 제도입니다. 수기 제도. 그리고 캐드로 할 경우에도 축척은 뭐 그렇다 쳐도 구도는 또 미리 잡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 순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고요. 정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45번 연필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50번 볼게요. 그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이죠. 인보구 20에서 40호, 근린분구 400에서 500호, 근린주구 1600에서 2000호. 일단 근린주구에는 초등학교, 근린분구에는 유치원,
인보구에는 놀이터 이렇게 잡아가는데 근린지구는 근린주구가 모인 큰 단위인데 주택지의 단위에 속하지 않는 큰 단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겐 램프의 특징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이 정도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거 건축계획은 특히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